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곳 카파도키아 괴레메 지역에 나와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굉장히 추운 상태고요. 원래 촬영을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뷰가 멋있어서 밖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또 감기가 약간 걸려서 너무 춥다 보니까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 카파도키아 지역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도 처음에 모르고 이 카파도키아 여행을 잡았다가 저는 이게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지명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지명이 아니라 이 고대 시절 로마 제국 시대 이때 이쪽 지역 이 괴레메 또 옆에 어떤 동네 이 지역을 통칭해서 이쪽 지역이 바로 카파도키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칭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 카파도키아라고 해서 구글에서는 뭔가 검색해서 잘 안 나와요. 괴레메라고 검색하면 잔뜩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랬던 네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카파도키아 여행하면 이쪽 그냥 괴레메 지역을 생각하시면 거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괴레메 지역이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도 많이 찾는 관광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날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현재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워요. 그냥 우리나라의 한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춥습니다. 제가 지금 목도리까지 이렇게 입고 하고 있는데 정말 춥다는 거 3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춥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왔던 첫날 비 왔는데 다음날 눈이 왔습니다. 펑펑. 네, 눈도 아주 펑펑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일반 터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춥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오시게 되면은 옷을 조금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호텔을 말씀드릴 건데 이 호텔이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괴레메 지역이 모두 다 거대한 암벽, 거대한 바위 이런 것들을 깎아서 호텔을 만들었거든요. 일명 동굴 호텔, 케이브 호텔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쪽에 오시면 거의 99%가 이런 동굴 호텔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추워요. 뭐 겨울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호텔 자체도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보단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던 건 하지만 아직도 밤에는 약간 살짝 춥다. 추울 수 있다. 네, 네. 그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묵게 되시면 저는 이제 이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받았고 그다음에 핫팩을 이렇게 좀 붙이고 자서 자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잤고요. 숙소를 얻으실 땐 지하나 1층보다는 해가 잘 드는 높은 층 쪽으로 얻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가 자꾸 짖는데요. 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동굴 호텔이다 보니까 암벽을 깎아서 이런 동굴 호텔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석회암이라고 할까요? 석회 이런 가루들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1층이나 이런 반지하 같은 층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환풍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짜 동굴 느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고대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하시면 아래쪽 지하나 1층이나 이런 구석지인데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냄새에 네, 예민하던지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햇빛이 잘 드는 동굴 호텔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동굴 호텔 그러면 뭔가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10,000원대부터 20,000원대, 30,000원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가격으로 분포가 돼 있고 가장 비싼 거는 130,000원대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무난하게는 70,000원대 정도, 50,000원대 이상부터 해서 보시면 적당히 지내시는데 이 정도? 괜찮네 라고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이 터키가 호텔 값이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만큼 저렴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탄불 얘기고요. 이스탄불만 벗어나시면 많이 쌉니다. 네, 많이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호텔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 오면 2, 3박을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처럼 벌룬을 끝까지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다면 하루 이틀 묵어본 다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호텔을 고른 다음 카운터에 가서
할인을 받으시면 매우 싸게 구하실 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이쪽 관광지 하면 카파도키아 가장 유명한 게 벌룬이잖아요. 저희도 벌룬 때문에 벌룬 보러 온 거고요, 솔직히. 이 벌룬이 아침 6시에 보통 뜹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떴다가 그냥 착륙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왜냐면 기상 상황이 가장 그나마 안정화되어 있는 동틀 무렵에 딱 한 번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날씨가 좋으면 못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뭐 비가 오거나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오면 당연히 캔슬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 벌룬을 보기 위해서 지금 3일을 숙박을 하고 오늘에서야 벌룬을 봤거든요. 이처럼 오시기 전에 꼭 날씨, 이쪽 카파도키아 지역의 날씨도 꼭 확인을 하셔야 벌룬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벌룬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벌룬 투어 같은 걸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셨을 때 현지에서 찾아보시거나 이 샵들의 몇 군데만 이렇게 문의해 보셔도. How much? 140 140 유로? expensive. 저희만 해도 알아보니까 리라가 아니라 150 유로, 130 유로, 120 유로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호텔과 연계해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네, 가격을 많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추워가지고. 네. 네. 벌룬을 타면 한 벌룬에 타는 명수가 다 달라 가격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타셨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45유로, 60유로 이렇게 막 부르는 가격이 다 달랐다고. 그래서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벌룬 안에서는 가운데 부분에선 사진을 거의 못 찍기 때문에 바깥 테두리 쪽에 타면 좋다고 하던데, 네, 나중에 타시는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벌룬 투어 외에도 이쪽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보실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야외 박물관이라고 해서 야외 박물관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비슷합니다. 이 동굴 호텔과 비슷하듯이 거대 남벽에 이게 안을 뚫어서 그쪽에서 종교 활동을 했던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활동을 했던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벽화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야외 박물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샤바 계곡이라던가 아니면 괴렘의 국립공원, 정말 웅장한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만, 저희같이 보지 못한, 그랜드 캐니언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 국립공원, 괴렘의 국립공원만으로도 정말 웅장한 이런 자연 경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나아져서 그 국립공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괴렘의 야외 박물관, 그 다음에 파샤바 계곡, 그리고 가는 길에 낙타바위 지나가는 길에 낙타 닮았네 하고 보니까 낙타바위였어요. 네, 그런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낙타바위 비슷한 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낙타바위고 어떤 게 뭐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눈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녹은 상태라 진흙이 되게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괴렘의 쪽에 오신다면 워커를 신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엔 상관없어요.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관없고요. 지금 겨울에 날씨. 겨울에 오실 분들은 이쪽이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쪽은 춥기 때문에 눈이 와요. 그래서 약간 질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교통편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안탈리아에서 넘어왔거든요. 안탈리아에서 차를 렌트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대략 시간을 재보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중간중간에 쉬기도 했고 좀 천천히 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쭉 오시면 구글 지도상에 보시면 6시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스탄불에서는 8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자차로 왔지만 다시는 자차로 오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 이게 중간에 뭐 뷰가 멋있는 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정말 스위스처럼 정말 멋진 자연 경관이 쫙 펼쳐지는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비행기로 오시게 되면 이 괴레메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옆 동네 카이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카이세리 비행기를 타고 공항.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호텔 픽업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스탄불에서 야간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오시면 아마 8시간 이상 소요가 되실 거예요. 저희도 다음에 올 때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카이세리 공항에서 네, 올 계획입니다. 네, 다시는 저희도 자차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멀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정말 우연찮게 저희가 한식당을 발견했거든요. 한국 식당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집이라는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국분이신 줄 알았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5년 전에는 한국분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 밑에서 요리를 배우시던 직원분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히잡을 쓰신 여자분과 남자분 부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메뉴가 매우 다양하게 있고요. 한식 기본 좀 고팠던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네, 저렴하고. 맞아요. 네, 저희도 2주 만에 여행 2주 만에 처음 먹는 한식이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승마 가능하고 그다음에 ATV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산악 오토바이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여행 오신다면 미리 찾아보셔서 투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린 투어라든지 레드 투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지에 와서 렌트를 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예, 투어를 이용하시든지 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네네. 만족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는 차를 가져와서 그냥 저희 차로 이동해서 다녔는데 차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런 투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투어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야외 박물관 뭐 이런 것도 다 다니거든요.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카파도키아 여행 팁, 특히 카파도키아 하면 이 괴레메 지역이거든요. 그냥 괴레메 이퀄 카파도키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이쪽 괴레메 지역으로 대부분 다 오시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카파도키아 여행 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엔 저희가 아마 파무칼레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